원장님, 네. 이게 사람들이 TV에서 보면은 운동해라 운동해라 잔소리 진짜 많잖아요. 뭐 젊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늙어서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40, 50대가 되어서도 운동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요. 당연히 운동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20, 30대 때 이제 피크를 찍고 30대 넘으면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이제 50대가 넘어서면 이제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근육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까지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육이 줄면 관절하고 뼈가 받는 충격을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한번 다치면 좀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치매, 당뇨, 고혈압, 골절 이런 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 40대 전후로 해서 꼭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제가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무조건 많이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피디님 갑자기 오랜만에 운동 무리하면 어때요? 근육통 장난 아니죠. 젊은 분들도 통증이 심한데 근육 약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잘못했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하루에 한 명 이상 꼭 와요. 그래서 오늘은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운동 3가지와 하면 할수록 독이 되는 운동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리한 고강도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과격한 운동을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러닝머신을 속도를 올려서 과하게 뛰거나 높은 산을 무리하게 오르는 등산이랄지 요즘 많이 하는 크로스핏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운동을 이제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무릎하고 발목 관절에 많은 하중이 걸리고 큰 충격이 전달이 돼서 다칠 위험이 있는 거죠. 본인 젊을 때만 생각하시고 심폐기능이나 근육이 그 정도가 받쳐주지 않는데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골절, 근육, 인대, 파열 이런 같은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는 관절을 아껴 써야 합니다. 가끔 이런 환자분들 있어서 MRI나 CT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 관절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분들은 뭐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손상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근육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줬다고 하면 관절이 이렇게 많이 닳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었겠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또 관절이 빨리 닳기도 하고 또 관절이 닳다 보니 못 걷고 아프니까 근육은 또 빠지고 없는 상태에서 또 걸으면 또 관절이 닳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있을 때 운동을 해서 닳지 않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과한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시간 과하게 걷는다거나 요즘 헬스장에 가면 천국계단이라 그래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좀 과하게 장시간 한다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소에 운동량이 적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 따라서 무리하게 1시간을 걷는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적으로는 발바닥 뼈나 이런 데가 피로골절이라 그러는데 많이 써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절하고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요. 회복도 안 됐는데 2시간, 3시간씩 걸으면 당연히 피로가 쌓이겠죠. 추가적으로 아스팔트 걷는 게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바닥이 딱딱하니까 당연히 발목, 무릎, 허리 여러 관절들에 당연히 충격이 많이 갑니다. 이제 딱딱한 바닥을 과하게 1시간 이상씩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텐데 충격이 다 어디로 전달이 되겠어요?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전달이 되죠. 네, 뭐든지 과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적절하게 걷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걷다가 통증이 오면 중단을 해야 하는데 통증이 마치 뭐 운동의 뭐 효과인 것처럼 이걸 견뎌내야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꼭 참고 하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몸에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상체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량을 무겁게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대부분 근육 없으신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 그때 이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갑자기 디스크가 터진다거나 관절이 갑자기 삐끗해서 염좌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 운동하는 순서를 제가 들어보면 정확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똑바로 하는 경우에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젊었을 때야 근육이 건강하고 받쳐주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30대와 같은 근육일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무거운 걸 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좀 더 가벼운 중량으로 충분한 스트레칭 후에 하는 걸 조언을 드립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운동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면 좋아지는 운동은 또 없을까요? 첫 번째가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하체 운동이 왜 중요하냐? 50대가 넘어가면 골밀도와 이제 근육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관절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당연히 부족해지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쿼트, 두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 세 번째는 런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찾아보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부담되는 운동도 아니라서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10회 정도 해서 2세트나 3세트 정도부터 해보시고요.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단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절 부담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을 또 추천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걸로 수영을 추천을 합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가 줄어들게 돼서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전신 유산소 운동이니까 심폐지구력에도 좋아요. 두 번째는 걷는 운동이에요. 가장 대중적이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는 추천을 꼭 드리는데 너무 무식하게 오래 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주 5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걸으면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걸을 땐 그렇게 걷는 게 아니고 고개를 약간 쳐들고 멀리 바라보고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해요. 원장님, 저 맨날 핸드폰 보면서 걷는데 왜 안 돼요? 핸드폰 보면서 걸을 때 어떻게 걸으시죠? 이렇게 걷잖아요.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니까 목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고 또 목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오면 서로 영향을 줘서 척추에도 다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걸으려다가 목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약간 숨이 차게 30분 정도 걷는 걸 추천해 드려요. 50대 이후에 운동과 함께 반드시 같이 하면 좋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 후에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정말 좋은데 생선, 살코기, 콩류, 두부 골고루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또 5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급격하게 식단을 변화시키기보단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추천해 드립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뼈의 골 밀도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키 50대 여성 폐경 이후에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시중에서 많이 하는 보충제 그것도 뭐 적극적으로 섭취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형성에는 햇빛을 쬐는 게 좋으니까 하루에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짬을 내서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 근데 뼈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밀도 검사를 하는 건 우리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척추뼈랑 고관절뼈랑 촬영을 해서 밀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골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골밀도가 뭐 좋아지고 있는지 줄어들 경향인지 그건 요즘에는 혈액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다.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밀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뼈 상태도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명심하세요. 단계별로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개월로 시작을 해도 좋으니까 3개월 후면 반드시 달라진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운동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